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경찰대 편입시험에 나왔던 죄수 관련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구성요건 표준사라고 되어 있는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해서 다음 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1년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한 개의 운전기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 운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일조가 성립한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무면허 음주 같은 거는 운전한 날마다 하나로 보죠. 이거는 구성요건 표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오히려 의사표준설에 가까운 거죠. 우리가 문을 하루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은 운전해야지 라고 하면 그날 하루 있었던 건 단일한 의사가 계속된 의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표준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요건 표준설은 아니라는 거. 구성요건 표준설은 세금 문제예요. 세금 문제. 법의 표준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인의 피해자에서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범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 법익이 다르죠. 피해 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이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다. 자, 피해자별로 따지죠. 우리 재산범죄는 재산이라는 법익, 관리자 수죠. 이걸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이건 법익 표준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피해자별로 법익이 다르다. 그다음에 강도가 시간적으로 절tat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 협박을 해서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그 재물은 가족의 공동점유 아래 있는 것으로서 이를 탈취하는 행위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문하고 단일한 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자, 설문은 행위 표준설로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족의 공동점유면 하나의 관리자로 보죠. 관리자가 한 명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법의 표준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 개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했다면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는데, 자, 법익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법익이 똑같은데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대요. 자, 이거는 의사표준설이죠. 의사가 똑같으면 하나로 묶어서 포괄일죄로 보자. 행위표준설이란 말이 틀렸네요. 예금 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예금 환급금 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각 독립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경합범으로 인정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랬는데, 이건 의사표준설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의사는 뭐 어떻게 보면 애초부터 하나의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의사로 보는 것보다는 절취 행위와 위조 행위가 다르고, 또 하나 이 절도죄에서 보호하는 재산과 위조라는 사회적 법익, 이것도 다르죠. 행위도 다르고 법익도 다른 겁니다. 따라서 이건 의사표준설이라는 말은 틀린 거고요. 자, 그래서 1번에 무면허 운전, 이 무면허 운전을 운전하는 날마다 한 개로 보는 것은 구성요건 표준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의사라고 보는 게 제정에 맞을 것 같고요. 의사표준설 쪽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는 여러 개의 사기죄를 있는 것은 이건 법익을 갖고 따지는 거죠. 요 밑에 강도가 가족을 이루는 공동 점유하는 것을 했을 때 일죄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관리자, 재산 관리자라는 법익 표준설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뇌물을 여러 번 받았어도 단일하고 계속되는 의사이라면 하나로 묶는 것은 의사 표준설이고요. 예금 통장과 인장을 절취하는 행위하고 예금 환급금 수령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행위도 다르고 법익도 다르기 때문에 행위와 법익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의사 표준설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옳게 연결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2번이 옳게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